이거 누구 찾아? 여름에 이거 누구 찾아? 14년도에 겨울 들어서면서 죽었어. 그게 반경으로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혼자 쭉 생활을 해왔다가 두 번째 만난 남자가 근데 한 3년인가 이래 살다 나니까 위암으로 또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죽었다고 소리 들었어. 나. 교통사고로. 아 죽었다고 얘기? 네, 연락받았어. 한 명도 아닌 두 명도 아닌 무려 세 명의 남편이 모두 죽었다고? 혹시 이들 남편의 죽음이 아내의 살 때문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김정남 씨의 사주를 한번 보기로 했다. 공방살, 가부살, 천살, 만살, 액살이 다 꼈습니다. 이 사주가. 소나무에 물이 말리라 했거든. 소나무에 물이 마르니까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사철 내풀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팔자가 굉장히 센 팔자. 이 팔자도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자식도 있어도 이별하라 하는 사주. 자식도 이별하라 하는 사주. 이 사주도 시집을 2번, 3번 가라 하는 사주. 현재 김정남 씨와 동거 중인 네 번째 남자는 이런 과거지사를 다 알고 있을까? 전체 다 이혼된 걸로 죽은 걸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언제 그 얘들이 본적지 뛰는 바람에 이 사유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생겼어요 지금. 그 내가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그렇죠. 말하다가 또 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 지금. 혹시나 남 과거를 알아서 저 사람들한테 돌변을 안 할까 이런 두려움감도 많이 쓰지 지금. 살다가 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안 그러면 헤어지게 되고 두려워요 지금. 조만간 네 번째 남자와 혼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김정남 씨. 또다시 예기치 못할 불행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녀는 운명을 이렇게 정리했다. 죽은 건 자기 운명이지 뭐 내가 어째 내가 그 사람을 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붙어서 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 죽었다. 살아도 운명이고 죽어도 운명이고 없으면 다른 사람을 또 투입해.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 남자들이 붙어요? 왜 붙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해도 자꾸만 남자들이 붙는다는 정남 씨. 남자한테 꽃으로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많이 끊임없이 많이 노크하고 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역시 또 이렇게 남편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 고진 가족사는 또 여지없이 또 작용되는 거예요. 정말 살이란 게 있을까? 그냥 단순히 몇 번 반복된 우연한 불행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제작진은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본 아저씨하고 요번에 재혼한 아저씨하고 두 분 강경화로 산에 운동을 간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그질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추락으로. 강경화와 추락사로 두 명의 남편을 줄줄이 잃은 백경옥 씨.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 아닌가요? 평소에 다니는 길인데 그래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이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제작진은 사망 확인서를 부탁했다. 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 종류가 외인사에 보면 뭐 교통사고, 불의의 중도, 불의의 추락. 악몽보다 더 끔찍했던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 남편이 사망하고 3년 뒤인 2005년 자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고통을 감싸줄 거라 확신한 두 번째 남편을 어렵게 맞이하기로 결심하는데 먼저 아저씨가 너무나 고생을 시키고 마음고생 시키고 그래서 그래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만나면 뭐 그래도 내 하나는 마음 하나는 안 아껴주겠나 싶어서 이런 사람을 내가 택해가지고 마음이라도 의지하려고 그렇게 만났지 이 사람하고 내가 막 팔자나 곤치고 그래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려고 그걸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그래 잘 풀리지도 않고 자꾸 뭐를 일을 하려면 자꾸 뭐가 재치가 일어나고요. 뭐가 풀리질 안 하고 네 사고 나고 막. 남편의 사망 이후 삶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힌 백경옥 씨. 그녀의 사주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지금 54살입니까? 54살이면 인생은 74살로 살았습니다. 20전에
13, 14, 15, 16, 17, 18, 19. 예. 요 사이에 죽어볼까 살아볼까? 예, 그 세상천지 떠나버릴까? 약 먹었어요. 죽으려고. 사주에 남자가 없습니다. 예. 사주에.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주에는 남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사주는 살이 많이 낀 사주. 그러면은 살이 많이 낀다면은 살도 여러 가지지만은 요 사주는 가부가 될 사주. 며칠 뒤 제작진은 거짓말 같은 사연을 지닌 또 한 명의 살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뭐 한 10년 정도 됐다가 강경하다. 그건 또 폐암 할아버지 이러지 그거는 진짜. 세 번째 분도 뭐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그래. 그녀의 살이 남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이 사주에 보면은 이제 이 수가 많아요. 수가 많다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남편궁에 해당되는데 이 남편하고 좀 사별한다든지 이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당이 많이 돼요. 여자의 살 중 가장 기가 세다는 과부살. 이 외에도 여자가 가지면 백년 해로를 막는 치명적인 살들이 있다는데 남편을 얻기만 하면 남편이 죽는 자궁살. 결혼을 해도 원치 않게 독수공방하게 되는 공방살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살의 특징은 남자가 끊임없이 들어선다는 것. 박상희 씨 역시 3명의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제 중인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니지. 아들 죽고 난 뒤에. 아들내미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 3명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죽었다? 그렇다면 총 4명이 사망? 동네 이사 와서 예. 첫 번째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또 언제 이사 나왔어요? 아들 죽고 난 뒤에 이사 나왔대. 아들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사 나왔대. 3명의 남편과 아들의 죽음 모두 한 집에서? 혹시 집터에 문제가 있어 생긴 일은 아닐까? 제작진은 박성희 씨와 함께 옛날 그녀가 살았다는 집터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풍수지리 전문가가 집 안으로 들어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맥을 짚어보았는데 여기 이 집터는 어떤 땅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건 온화하고 괜찮은데요. 제일 처음 거기서는 누구 아무 일 없었죠? 거의 나와간다니까 여기서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이사한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옛날 그녀가 살던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신 집터만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음기를 따라 움직인다는 추는 종전과는 달리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을 반겨주는 게 아니고 내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근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에 옛날에 예. 이 가정집을 또 동네 동사로 하다가 동네 회의실을 하다가 또 개의가 아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재미 보고 나간 사람이 없다. 다 죽고 그래 앉아 뜯어보고 없었다. 3명의 남편과 아들이 죽어나간 집은 다름 아닌 조금 전 그 저주받은 땅. 사람 죽고 나가니까 또 애기 아빠도 여기 같은 집터잖아요. 남자애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그때 송아지 2마리 죽고 애가 갑자기 아빠가 병원 갔어요. 터세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곳을 사람들이 모르고 집을 짓고 거주한다든지 상가를 운영해서 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돌출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뭐 나쁘게 말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목을 뭐 이제 사살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중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설명할 수 없는 나쁜 기운의 현상. 그것은 어쩌면 살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사주에 어떤 백호살이 있다든지 또 외견상으로 봤을 때 과부살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반해서 더구나 그런 흉지에 와서 살면은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이 벌어지는 가족 간의 비극. 자칫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가정 불화나 가족 간의 갈등 또한 빚어내는 운명의 장난인 것일까?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는 살해자를 찾아 떠난 제작진 1시간여 남짓 달렸을까? 약속 장소는 다름 아닌 한 무속인의 집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어두운 표정이 역력한 30대 부부. 이들은 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곳을 찾은 걸까? 저도 그렇고 집안 식구 자체가 집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바닥까지 갈 때까지 다 풍비박산이 났다는 집안. 본인은 물론 남편,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두 언니와 형부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온 가족의 사주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절대적으로 올해는 좀 그 흉액살을 갖고 있고 온 집안에 흉액살이 뻗친 것은 물론이고 니네 집안이 좋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기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가족의 신병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온 가족에게 살이 끼었다는 얘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 부부. 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기 위해 살해자 가족의 집을 찾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만끽하고 있는 관광객들. 살해자 가족의 집은 다름 아닌 유명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을 반기는 것은 뜻밖에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느 지방과 달라 보일 것이 없었는데. 너네가 귀여워? 네. 어떨 때 제일 귀여워? 그런데 이때 아이들의 외할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잘 자라주기만 바라는 거지. 근데 어딘가 모르게 표현이 나더라고. 자기 아빠가 누군지. 응. 아이들의 아버지에 관한 비밀이 바로 그거. 슬아의 세 딸을 둔 어머니. 집안에 있는 네 아이는 모두 처음 제부를 했던 셋째 딸의 아이들이었는데 두 아이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다른 두 아이는 세 번째 남편의 아이였던 것이다. 우리 큰애만 아는데 큰애는 언제쯤 알았어요? 4살 때 이제 저하고 이제 싸우는 걸 한번 봤어요. 엄청났어요 진짜. 하루 머리 터지고 하루는 여기 이게 다 흉터가 이것도 병이 찔린 거고. 폭력을 일삼았던 첫 남편, 불행의 연속이었던 두 번째 결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첫째는 자기 아빠를 몰라요. 지금 아빠가 자기 아빠인 줄 알아요. 자기 아빠를 한 번 그 전에 어렸을 때 봤는데 3살 때가 봤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또 얘기를 안 해줬죠. 왜냐면 우리 애기 100일도 안 돼서 애기 아빠랑 별거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집안에는 셋째 딸의 네 아이 외에도 한 아이가 더 있었는데 첫째 딸의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의붓아들이었다. 첫째 딸 역시 이 문제로 숨김치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애기는 또 이제 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니까 또 언니는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이제 또 한마디를 해도 형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죠. 잔소리 해도 형부가 하고 언니 보고는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는데 키우면서 그게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못 키우죠. 그냥. 집안의 불행은 계속 이어졌다. 둘째 딸 역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사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형부 만났는데 형부가 이제 사업하다가 거의 이제 안 좋은 관계까지 와서 이제 부도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언니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뒤늦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재산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세 자매의 불행한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셋째였다. 9년 전 4살 연하의 세 번째 남편을 만난 그녀. 새로운 가정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되는 일 하나 없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다. 그나마 운영했던 식당 역시 처분 위기에 놓인 상태. 게다가 남편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모든 게 일도 잘 안 되고 제 몸은 가수 약해지고 하다못해 살도 엄청 많이 빠졌고 기력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통의 끝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4번의 연이은 제왕절개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 급기야 자살을 결심한 그녀. 그러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 집안을 송두리째 고통으로 내몬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내 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과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렵게 입을 댄 어머니, 모든 게 자신의 업이다. 아기한테 대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식들한테 지금 대물림이 다 돼갖고 딸 자손들이 3명이 있는데 딸 자손들까지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대해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도 엄마하고 똑같은 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해갖고 살면서 남편들한테 영향을 다시 또 주는 거예요. 집안에 낀 살 중 하나는 혈연 관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육회살이었다.